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통일은 남북 합의에 의해서 절대로 될 수 없고 오직 김정은 체제의 붕괴밖에 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론을 펴지 않더라도 피뜩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김정은 체제는 어떻게 붕괴될까요? 내부적으로 북한이 붕괴되는 시나리오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민중 봉기가 일어나든가, 쿠데타가 일어나든가, 김정은 암살이 일어나든가, 또는 김정은이 갑자기 병이나 차가 굴러 떨어지거나 비행기가 추락했다든지 하는 사고로 죽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는 것은 하늘에 달린 것이니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의 3개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한 갭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건 2년 전에 제가 북한의 민중봉기 불가능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서 설명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제 뒤에 그걸 설명한 썸네일이 있으니 보시면 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북한군 쿠데타가 가능할까라는 영상으로 설명했습니다. 주성아TV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암살당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것 역시 김정은 저격을 보게 될 확률은 이란 제목으로 예전에 설명했습니다. 암살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북한 인민의 힘으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긴 어렵습니다. 북한은 간단히 말해서 거대한 수용소, 게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용소가 내부 수감자들의 폭동으로 무너진 일은 없습니다. 그럼 외부 힘으로 무너질 수는 없을까? 가령 중국이 어느 날 열받아서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중국 당국은 늘 우리도 북한을 어쩔 수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중국은 마음만 먹는다면 불과 3개월 안에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죠. 왜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이것도 제가 과거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북한 체제 반년 안에 무너뜨릴 손쉬운 방법이라는 영상에서 중국이 왜 북한을 비호해 줄 수밖에 없는지 설명했습니다. 이것도 과거 영상 찾아서 보시면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인데 북한에 친중 정권이 등장하면 북한은 앞으로 중국의 동북 사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북한의 중국군이 진주하면 통일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NO라고 대답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중국이 북한을 흡수해도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선 북한이 동북 사성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중국 자신이 잘 압니다. 중국은 당장 티베트나 신장과 같이 영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을 분리 독립 운동으로부터 지키기에도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구한 5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민족주의 감정이라면 세계 수익권인 동쪽의 북한까지 먹는다면 그건 중국의 차멸 행위입니다. 북한은 중국보다 더 잘 사는 같은 민족인 한국과 붙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한국과의 통일을 위해 중국과 끊임없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중국 학자들은 중국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순간 북한의 민심은 한국과 미국에 옮겨갈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먹어도 중국이 자기 것으로 만들기 어려운 북한이라면 중국이 굳이 북한 붕괴라는 위험한 도박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둘째 이유는 파탄난 북한 경제 때문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도 다시 재건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북한 경제에 대한 책임을 떠안기 싫어합니다. 앞서 설명하다시피 어차피 자기 땅이 되지도 않을 북한에 투자하긴 싫은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책임을 떠안는 순간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추구하는 북한 주민들의 물결이 중국으로 향하게 되리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선 치안 불안을 낳는 북한 난민을 절대 받고 싶지도 않고 가난한 북한이 발생시키는 난민의 수요는 남쪽에 떠밀고 싶어합니다. 이런 3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은 절대 북한을 떠맡으려 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중국에게 있어 최상의 선택은 앞서 말했듯이 북쪽에 친중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중국이 안 되면 주변 러시아,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이 개입할 수도 있죠. 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서 오늘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 통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중국에 비하면 매우 미미합니다. 먼저 러시아와 일본은 둘 다 한반도 통일을 썩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데 이견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으로선 이웃에 강력한 통일 국가가 생겨나 자신들과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이 탐탁지 않은 것입니다.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보도는 근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경쟁력 있는 한국과 이웃하게 되면 극동 개발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러시아로선 통일이 되지 않고 북한이 스스로 일어나 경제붕을 이루는 시나리오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산업 시스템이 러시아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고 무기 체계가 러시아식인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 러시아의 대량 원조를 받았고 결과 현재의 북한 산업은 비록 사실상 가동이 중단되긴 했지만 러시아식 시스템의 기초에 건설됐습니다. 무기 시스템 역시 러시아 장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김정은 주도로 경제 발전을 이룬다고 해도 갑자기 미국식 시스템이나 중국식 시스템을 도입하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경제 발전을 이룬다면 러시아는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가 부흥하면 철도뿐만 아니라 금속, 화학, 전기 등 모든 면에 있어 러시아가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거지꼴이 됐는데 러시아는 거지라고 해도 자원부국입니다. 국제사회의 두 왕따가 손을 잡으면 그럭저럭 살 수는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한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되면 이는 미국식 시스템이 북쪽에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은 러시아에 북한이 개발해서 얻을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때문에 러시아는 한반도가 굳이 통일되지 않는다고 해도 자국의 이익엔 크게 손해될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미국은 통일을 원할까요? 미국은 한반도 통일에 있어 한국의 가장 큰 우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평가하면 중국보다는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한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킬 방법이 무력에 의존하는 길밖에는 없는데 무력 사용은 현실적으로 어느 국가에서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스스로 핵을 가진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나설 일은 없지요. 또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늘 중국과 일본 뒤에 놓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발을 무시하면서 일본의 방해를 극복하면서 막대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북한 체제를 붕괴시켜야 할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중국 옆에 호전적인 국가가 하나쯤 있는 상황은 미국에게 있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사드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아시아의 무력을 증강시키는 구실이 되고 일본과 한국을 더욱 품어 안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무기도 팔 수 있고 또 안보라는 키워드로 일본과 한국이 미국에 바싹 붙게 되니 나쁘지 않죠. 제일 중요하게는 한국의 통일을 진심으로 원해야 미국도 움직이게 될 것인데 한국 자체가 통일을 절실히 바라지 않는데 미국이 앞서 나갈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내부적으로 스스로 무너지기 어렵고 또 외국의 압력으로 붕괴될 가능성도 낮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